간만에 두 대 동시 출고가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전입니다. 간만에 두 대 동시 출고가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이 지인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오셨는데 오늘 한꺼번에 또 두 대가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퀄리 브랜드 그리고 볼트몬스터 브랜드인데 각 브랜드에서 정말 탑1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볼트몬스터 브랜드에서는 FB20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겠고, 퀄리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제품명은 QMAX 롱레인지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보시듯 롱레인지, 멀리 가면서 편안함, 승차감, 그런 것까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달린 QMAX의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투어의 장점을 또 이렇게 적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에 각 브랜드마다 쟁쟁한 그런 인기 상품이라고, 그리고 볼트몬스터 지금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자주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빨리빨리 제품에 적용을 해서 다음 차수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개선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이 물량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물량은 당연하겠고요. 먼저 영상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제품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서스, 서스펜션이 일단 모양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승차감도 좋아졌고 잡소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풀 서스펜션 전기 자전거들은 승차감 개선의 목적에서 서스펜션을 이렇게 다 장착하고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잡소리가 좀 날 수가 있어요. 모든 풀 서스펜션 전기 자전거들은 잡소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풀 서스펜션 전기 자전거들은 잡소리가 대부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잡소리는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고를 구매하셔서 제품을 많이 매장에 갖고 오셔서 또 정비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고인데 정말 A급 중고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구매하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 키로수도 한 500km 이하? 정말 맥시멈까지는 1000km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된 제품,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구매를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셔서 이것저것 정비하고 하면 싸게 산 그런 메리트, 물론 중고니까 조금 싸죠, 당연히. 근데 그런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새 걸 사는 게 낫지, 이 가격에 내가 왜 이걸 샀나, 이렇게 뒤늦게 후회해 보셔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가급적 새 제품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특히 전자 이쪽 제품들은요,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겉에만 잘 닦고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깨끗합니다. 키로수요? 키로수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계기판 바꾸면 다시 리셋입니다. 10,000km 타도 다시 리셋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엔진하고 달라서 이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에 따른 컨트롤러, 타이어, 이런 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지만 컨트롤러의 수명이 또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업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 전자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중고는 정말 A급 아니고선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 말 참고만 해주시고요. 강요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게 또 구매해 주시면 더욱더 현명한 소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전 영상만 잘 봐주셔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저 화낼 거예요. 추후에는 정비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잡소리가 안 나려면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뭐 이거로 예를 드리는 건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일단 잡소리 관련 서스펜션, 자, EV 그리고 서스펜션 이제 살짝 아래쪽, 그리고 여기 위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서스펜션 관절부, 예, 저쪽 이쪽 다 해서 이거를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볼트몬스터 같은 경우는 잡소리가 어느 쪽에서 발생이 되느냐, 빈도수로 말씀드릴게요. 요 부위가 가장 많이 납니다. 요 부위에서 쇠와 쇠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이 되는 소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윤활 성분이 떨어지겠죠. 비를 맞는다든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햇볕을 계속 보게 된다면, 자, 이런 윤활 성분도 자꾸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통 WD-40, 예, 그런 계열 윤활유예요. 이건 스프레이 그리스라고 하고, 이것 말고 일반 그리스를 쓰셔도 상관없고 오일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 부위를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주시고, 자, 요 부위 보이시죠? 요 관절 부위, 예, 여기도 해주시고, 자, 여기도 해주시는데, 요 반대편 디스크 있는 쪽은요, 자, 여기 디스크 쪽에 날아가면 안 돼요. 절대 오일 성분이 날아가면 안 되고요. 오일 성분이 묻지 않게끔 종이로 또는 천으로 가려주신 후에 여기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기름 성분이 묻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잡았을 때 소리가 나고요. 뭐 먼지가 들어가서도 소리가 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여기 서스펜션 아래, 또 이쪽 틈 사이, 그리고 이쪽 틈 사이 골고루 다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부위도 뿌려주시고, 이 서스펜션은 오일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라서 가끔 여기도 이런 거로 뿌려주시던지 일반 그리스를 좀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윤활 성분이 안쪽으로 또 침투도 되고 그쪽에도 묻고, 예, 그런데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닦아주시면서 가끔 또 이런 거를 윤활을 해주셔야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부분인데 여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폴딩식이다 보니 이쪽에 또 관절이 있어요. 이쪽에 경첩 부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소리가 찌그덕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페달질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보통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예. 그래서 그런 부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잡소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업적인 그런 목적에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는 엔지니어 마인드가 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사실. 자, 솔직히 제가 장사 속으로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해드리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 예, 저는 사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뭐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로 인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 고객님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타시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항상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로 인해서 저는 더 돈을 벌고 싶고 뭐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예, 그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본사가 아닙니다. 본사가 아닌 일개 대리점으로서 저희 신나는 전동세상의 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지, 본사를 뭐 더 도와드리고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에게 어느 지점에 어떤 대리점이 있는지, 어느 지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문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본사에서도 친절히 안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대리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대리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저에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자, 브레이크는 조금만 주행을 하면 대부분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나기 사실 힘든 구조고요.
자, 그러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는 왜 소리가 안 나느냐, 그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시는데, 자, 그 해답은 고속 회전을 해서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정말 뜨거울 정도로,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여기에 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 안에 이물질을 태울 수 있느냐 못 태우냐입니다. 자전거는 그만큼의 열이 발생되기 어려워요. 정말 잘 달려야, 전기 자전거를 잘 달려야 평균 25에서 40 정도밖에 못 달립니다. 예, 속도면으로 봤을 때. 자동차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기본 100이죠. 100에서 200, 300까지 나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이물질이 묻고 유분기가 묻더라도 다 태워서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는 그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타면 여기 유분기가, 아스팔트에 유분기가 묻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없애려면 사실 클리닝을 해주고, 클리닝했어도 안 되면 연마를 해주고, 그리고 패드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패드를 정말 깨끗이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유분기 없게, 그리고 이물질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조건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냥 자전거의 전체적인 숙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배터리를 끝까지 쓰시면 안 돼요. 모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약 25% 정도 남겨주고, 예, 또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끝까지 쓰시면 안 되고, 비 올 때 가급적 주행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서스펜션 관리법, 그리고 브레이크 관리법, 배터리 관리법, 자, 요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사용 정말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예, 잡소리 안 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만이 정비법의 전부는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대의 전기 자전거 각각 다른 고객님이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자, 볼트몬스터 이 제품으로는 뭐 그냥 간단히 출퇴근, 그리고 한강 라이딩, 뭐 그렇게 여가생활 즐긴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롱레인지는 키로수가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정도 나옵니다. 롱레인지를 선택하신 분은 뭐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주말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시고 주말마다 또 더 열심히 사시겠다고 하셔서 배달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렉까지 달게 되면 평일날 좀 모양이 그래서 렉은 안 달고 가방을 메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제품의 차이점은, 일단 가장 큰 차이는 48V와 36V예요. 그러면 일단 힘이 다르다는 얘기죠. 힘이, 얘는 조금 더 평지 위주고 이쪽이 좀 험로, 더 경사진 길, 이런 데 위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레인지라고 해서 평지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사도 약 20%까지 충분히 등판을 합니다. 웬만한 시내 오르막 정도, 그 정도는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공기압 관리,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공기압은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25 정도가 맞고요.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 5, 60 정도 넣으시면 돼요. 맥스 65 psi거든요. 그래서 50에서 55 적당합니다. 자, 롱레인지 모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36V 20A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 전후로 너트사의 유압 브레이크 장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딩식이고요. 그리고 C포스트 배터리 20A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뒤쪽에 후미등이 없어요. 볼트몬스터는 후미등이 있지만 지금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후미등이 없어서 애프터마켓 제품, 그런 제품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C포스트 배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을 보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휘얼 레바가 2개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흘러내림,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갈 수가 있죠. 덜컹했을 때. 그럴 때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2개씩 적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합니다. 타 제조사에는 거의 다 이게 하나예요. 커도 그냥 하나 있는데 여기 컬리 제품은 크면서 2개를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 핸들 포스트 V라고 하는데요. 이쪽도 상당히 넓은
그런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폴딩 자전거에서는 이 정도의 두께는 타 제조회사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퀄리 제품만 좀 유일한 것 같고요. 이쪽에 또 핸들 이 각도 조절 QR 레버 쪽도 상당히 두껍고요. 자, 퀄리 제품은 모든 만듦새 자체가 제조사의 이름답게 퀄리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접하지 않고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걸 원하시면 퀄리 QMAX 롱레인지 이 제품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자,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그런 성능, 가성비적인 성능을 원한다. 볼트몬스터 브랜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제품 퀄리 QMAX 롱레인지 그리고 볼트몬스터 FB20 두 제품 동시 출고를 하면서 간단한 정비법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제품의 장점은 자기한테 맞게끔 이 제품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제품은 나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제품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 제품 형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어느 여건에서 어느 제품을 타셔야 될지 잘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제품 170 이상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C포스 높이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자, 이 제품 볼트몬스터 FB20 같은 경우는 기본 시트는 한 170 정도에 맞춰져 있지만 시트 포스를 재단할 경우 160도 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